현장 실습을 나갔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는 내일 촛불 집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노골화하는 중국의 제재 조치가 도내 수출 기업으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권 뉴스입니다. 참 꿈도 많을 나이죠. 꽃다운 나이에 여고생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처우까지 열악한 곳인데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통신사 콜센터로 실습을 나갔던 도내 한 특성화고 3학년 A양. 실습 5개월째인 지난 1월 말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들은 딸의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으로 콜센터 내 과도한 업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콜수를 못 채우면 퇴근 시간을 넘겨 집에 올 때가 많았고 실적에 대한 상사들의 질타도 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아야 그래도 편히 보내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는가. A양이 근무했던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가봤습니다. 600여 명이 앉아서 근무하는 자리 곳곳에 I'm Red라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실적이 나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냥 등급이에요. 저 잘해보자는 의미로 서로 그룹 나눠서 하는 것뿐이에요. 지난 2014년에는 이 콜센터에 근무하던 30대 상담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유서에는 회사가 실적을 강요하고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A양은 고객들의 해지 요청을 막아야 하는 일명 해지 방어 부서에 근무했는데 고객들의 폭언이 유독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정노동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폭언을 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뭐 따로 어떻게 해소할 방법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냥 참고 있어야 되고. 회사 측은 A양이 평소 업무로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고 실적 압박이나 추가 근무 강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A양의 죽음이 감정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도 매일 촛불 집회를 열어 신속한 심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타올랐던 대통령 탄핵 촛불이 평일에도 불을 밝혔습니다. 도민 총궐기로 집중되던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매일 집회로 확대된 겁니다. 탄핵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통참되고 끝까지 현재에서 탄핵되기를 염원한 마음으로. 전주뿐만 아니라 남원과 장수에서도 선고 전까지 날마다 집회가 열리며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 박 대통령의 탄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약속받고 각종 부정청탁에 개입한 혐의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 퇴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불가와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상정 불발의 악조건을 촛불 민심으로 뛰어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탄핵이 인용되는 날은 시민 승리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고일까지 매일 같이 또 촛불을 들고 선고의 인용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겨울을 뜨겁게 달구며 대통령 탄핵안가 결과 특검 수사를 이끈 촛불 민심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제재의 파장이 도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내 최대의 수출 시장인데 곳곳에서 교역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통 죽을 즉석 제품으로 가공하는 익산의 한 식품업체. 지난 몇 년간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 허난성에 물류창고까지 개설한 이 업체는 현지 식품 전시회 참가를 앞두고 최근 바이어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제품 통관이 어려우니 일반 물류로 상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부랴부랴 수소문해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운송을 알아보니까 개인 운송업자가 하는 말, 개인 운송도 장난 못합니다. 2월 초에 들어간 게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이 결정되면서 무역협회에는 이처럼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무역 제재 단계는 아니지만 대부분 통관이나 물류, 인증 절차가 유난히 까다로워지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들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규모가 크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책이라고는 해외 시장 다변화 등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보완책만 있을 뿐 사실상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WTO나 이런 데 제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이제 다만 중국의 그 반한 감정이 좀 누그러지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실은 대응책이라고 뭐 할 만한 게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 보여줬던 중국식의 직접 보복이 우리나라에 가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의 대응에 관련 수출업체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논 밭두렁 태우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세게 불 때라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김제 용지면의 한 야산.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점점 더 크게 일더니 야산 곳곳으로 번져나갑니다. 근처 논두렁에서 날아온 불씨가 산불로 옮겨붙어 현재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우스 짓는데 보니까 소나무 위로 막 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빗자루 들고 막 올라왔는데 내가 혼자 끄긴 힘들겠더라고. 어제 낮에도 익산 웅포면에선 농민이 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번져 소나무 300여 그루와 임야 3,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요즘 논밭 곳곳에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월동을 하는 거예요. 병충해들이. 그러니까 그걸 태워서 병충해를 방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봄철 특성 탓에 큰 불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달 들어 소방당국에 접수된 들불, 산불 신고 건수만 11건에 이릅니다.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다 신고해가지고.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되는데 해충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더 많이 소실된다는 겁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천적 곤충은 89%가 죽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덕이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특히 산림부근 100m 내에서 무허가로 불을 피우거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7일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하림 종계농장 부근 2km 이내 양계장 2곳에서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H5형 항체가 확인돼 근처 5개 농장 23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계열화 농장에서 AI가 잇따르자 병아리 부화용 계란이 납품된 3기 부화장에 일제 소독을 진행하고 하림과 참프레 등 400여 계열화 농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지난 2월 6일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 농장 주변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은 구제역 발생 직후 주변 6개 농장의 소 339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이후 일제 접종과 도축장 출하 소와 돼지의 항체 검사를 실시한 점 등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 차 없는 도로,
걷고 싶은 거리가 늘어납니다. 사람과 환경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조성이 목표인데 시민 공감대 확산이 관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마을이 전국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인접한 팔달로는 하루 종일 차량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차량 통행이 많은 풍남문 내거리부터 충경로 내거리까지 550m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5년 안에 차선이 2개로 줄고 일반 차량을 제외한 버스와 긴급 차량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생태 도시로 가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근 활성화가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전주역 앞 8차선 도로 역시 2개 차선을 줄여 중앙에 광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지정한 객사 앞 600m 길에서는 올해 차량 통행을 막는 행사가 8차례나 열립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물론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시 교통 전체 흐름이나 주요 출퇴근 경로나 방식 등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는 7년, 부산은 무려 9년 반이 걸렸습니다. 주민 설득은 물론 자가운전자를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자로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영국의 식품 전문 민간 연구소인 캠든 BRI 연구 분소가 내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문을 열고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또 내년 중순에는 독일의 식품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가 한국 지소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연구의 중심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올해도 다가구 주택 320호를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된 다가구 주택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대동공업과 동양물산 등 국내 5대 농기계 업체가 이달 말까지 일선 시군을 돌며 경운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수리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순회 수리에서는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고 부품 대금은 실비로 받습니다. 완주군 산림조합이 다음 달 9일까지 고산면에서 나무 시장을 운영합니다. 판매되는 나무는 조림용 묘목과 관상수 등 150여 종으로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싸게 판매하고 비료와 꽃잔디 등 부자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순 암기 학습으로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어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받아쓰기를 지양해 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 학기 62시간의 기초 한글 지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 GM이 최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1년 만에 또다시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가 군산 공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생산직이 제외돼 군산 공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한 달 전부터 양산에 들어간 올류 크루즈가 최근 부품 결함으로 고객 인도가 미뤄지는 등 악재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새만금 매립공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